현재는 재료를 소진하고 있는 구간인데, 또 이제 골치가 약간 아픈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지표가 많아서 좀 바빴던 날이고, 오늘이 진짜예요. 오늘이 진짜예요. 이제 파월님이 이제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대. 이 시간대가 진짜인데, 문제는 이 사이에 또 개장이 껴있고 지표가 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23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1분. 옛날에 이게 젓가락 때인가요? 옛날에 이럴 때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막상 녹화를 켰더니 11분입니다. 자, 여튼 시장 이야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 흐름에 충격들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충격들을 좀 받으셨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료가 소진되고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료가 이미 소진됐고, 어제 영상도 굉장히 일찍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재료가 소진되면서 주가 그냥 빠진 거예요. 네, 이게 패닉일 내용도 아니고, 주가 좀 빠졌다고 난리 법석인데, 지금 아침 뉴스를 보니 계속 내용만 나오는데, 사실 그 앞에 동작을 먼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뭐였는지 한번 짚어보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사실 오늘 장이 더 머리가 아파요. 저도 어제 오랜만에 머리가 아팠어요. 어제 오랜만에 머리가 아파서 겨우 수익으로 마감해놓고 마감을 쟀는데, 오늘이 그 날의 최고봉이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새벽에 망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43%, 177포인트가 하락한 4712포인트에서 하락 조정 마감됐어요. 별로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우지수는 굉장히 강해요. 예전에는 나스닥이 신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다우가 신이에요. 다우가 짱이고, 다우가 잘 안 깨집니다. 다우가 잘 안 깨지고, 오히려 나스닥은 어제 299포인트, 1.67%가 하락한 17,619에서 조정받고 마감됐는데, 상승 탄력이 좋은 만큼 하락 탄력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이 주도적으로 좀 빠졌고, 다우지수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지표가 굉장히 좀 꼬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지표가 진짜 어려웠어요. 저도 어제 그 시간까지 매매한 게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어제 저도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몇 시에 끝났는지 11시 개장하고 나서 거의 한 30분 있다가 저도 이제 일을 끝냈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9시에 잭슨홀이 시작되는데, 잭슨홀이 오늘 게 이제 진카고, 오늘 게 이제 파월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고, 일단 스타트의 개막이라 보시면 되고, 어저께 개장 전에 1차적으로 신규 실업 수당이 터지고, 이게 끝나고 중간에 개장을 한번 했다가,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PMI를 만나고 나서 기존주택까지 나오는 이런 구조였어요. 저는 어제 딱 이 시간에 게임이 끝났거든요. 이 사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타임 스케줄이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9시 21시 30분 정도의 타임 스케줄이 나와서 지표가 나오면, 이때 치열하게 한번 싸움을 하고 22시 30분에 개장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피니시 싸움을 하면서 본 싸움을 좀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어제는 그 전부터 싸움이 시작됐고, 21시 30분 싸움도 큰데 개장을 떴다가 다시 지표가 붙고, 굉장히 어려웠던 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힙소도 좀 많아서, 저도 어제 오랜만에 장중에 손절매를 한번 했고, 어제 수수료가 다른 날 대비해서 2배 나왔죠. 다른 날 대비 수수료가 2배 나왔는데, 어제 한번 커트하고 다시 진입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입해서 매매를 마감을 쳤는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 어려웠냐면, 지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게, 참 저도 어제 여러분들 방송을 일찍 안 찍어드렸으면 수익 일찍 내고 퇴근했는데, 어제 여러분들 방송 찍는다고 하다가 타이밍을 제가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려서
어제 제가 영상을 찍은 시간이 이 시간이었잖아요. 빨리 매도를 봐야 된다. 빨리 매도 보고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뒤늦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2만 포인트 속임수 구간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2만 포인트를 첫 번째 구간에서 당하고 두 번째 구간에서 제가 볼 때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로 2만을 뚫어버리면 나 이제 포기하겠다. 하지만 그전에는 무조건 2만을 한번 깨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적중해서 뭐 이기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려웠던 장은 분명해요. 어려웠던 장이다. 근데 이게 장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재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시장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진 않았어요.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재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료가 많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조금 지저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저분했고 그런 지저분했던 부분들이 장중에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이 시간대 말씀드렸을 때 장이 너무 빨리 올라왔다. 장이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래서 재료가 이미 저는 사라져야 된다. 재료가 다 끝난 상태에서 상승은 100% 인정을 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재료가 모두 다 끝난 상태에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펌핑질을 하면 이거는 그냥 인정해주는 게 맞는데 재료가 나오기도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를 펌핑을 해버리면 그게 주가에 결국은 역데미지를 줘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삐끗해버리니까 바로 매물화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전 중요시하게 봤냐면 지금 실업률인데 실업률 데이터 제가 지금 지금 실업률 데이터가 계속 조금 오르고 있어요. 실업 데이터가 어제도 실업 데이터가 조금 올랐거든요.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젠 이 부분이 예상을 부합했냐 부합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뜻이고 이전치 대비 올랐잖아요. 지금 이 측면이 아마 시장의 스트레스 요소가 될 거예요. 시장의 스트레스 요소가 될 거다. 이 측면 자체가.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이 미국 연준에서도 계속 부담을 갖고 있는 게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말을 했었을 때 딱 이 포인트 노동 데이터를 집어서 얘기를 한 이유가 다른 부분보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엄청 경기가 좋단 말이에요. 미국 경기는 엄청 좋아요. 네, 엄청나게 좋아서 미국 자체의 그런 자생력 자체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금리를 드랍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자체를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치기 시작하면서 이 실업수당이 늘었다라는 건 뭐냐면 근로자리를 줄었다는 거잖아요. 근로자의 자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파이어 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직원 퇴사시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미국은 그냥 서류 이메일 한 통 보내면 바로 퇴사입니다. 아시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 그 빅테크들이 움직였을 때 이 주요 AI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을 많이 로스했단 말이에요. 회사를 시켰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사실 이제 대다수의 업무들을 이 AI 쪽에서 백업이 되다 보니까 근로자의 손이 생각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은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 AI 쪽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이 다른 산업들로도 이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이제 이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실업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소비 자체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가 되면 소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진행을 하다가도 신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이렇게 소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돌려줬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니까 미국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황이 아니라 오히려 불황으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시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 왜냐하면 물가가 높으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더 높아지는데 그래도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씨구 근데 실업률 자체가 치고 가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소매 판매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조는 이게 완전 데드 크로스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실업률의 증가율이 제가 볼 땐 어제 조금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빠졌냐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거든요. 많이 우려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어제 크리티컬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측면보단 결국 이런 노동지표, 근로지표에 대한 충격 여파가 좀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너무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뭐 B컷이니 B컷이 아니니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B컷 0.5를 금리를 잘라낼 거냐라는 겁니다. 0.5의 금리를 잘라낼 거냐인데 0.5의 금리를 잘라낸 게 어렵지가 않죠. B컷 하는 게 제가 볼 때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미국이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좀 홀드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0.5를 잘라내는 B컷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B컷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문제잖아요. 금리를 0.25씩 4번을 올리냐 내리냐 0.5씩 2번을 내리냐 어차피 같은 멘트거든요. 그 뒤에 붙는 후렴구 멘트에 따라서 시장 의견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B컷이냐 B컷이 아니냐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런 후렴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주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대선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제 생각은 너무 간결합니다. 그냥 정석대로 대응하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 다 이걸 이해하고 매매를 한다? 가능할까요? 실전 매매를 안 해본 사람들, 그냥 맨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네,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실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어제 이2를 대기하고 있다가 2022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2022를 대기하고 있다가 0.325짜리로 잘려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판단을 하기에 이게 지금 변동성이 지금 실시간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영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매매 영상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캔들 변동성이 여러분 단기간에 100%예요. 단기간에 100%예요. 그 상황에 무슨 B컷을 하고 있냐 뭐 연준의 파울이 무슨 멘탈 이거 계산기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실전 매매에서 그런 게 돌아가요. 그냥 가장 기본 큰 틀이잖아요. 제가 늘 써드리는 큰 틀 있지 않습니까? 2만 선상을 넘어서면 인정하겠다. 2만 선을 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예요. 근데 2만 선을 한번 넘었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넘으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한 번 깬다고 해서 이게 이탈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지와 저항에서 재회복이냐? 이게 이탈이냐?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개념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한 번 깨면 깨진 게 아니고 한 번 돌파하면 돌파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더블 체크는 필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한 번에 휩쓸어된 이후에 시장을 내리 꽂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판단에서 그런 과정을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불가합니다. 매매 자체에서. 그러니까 큰 틀을 이해한 상태에서 시장의 전략을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재료를 소진하고 있는 구간인데 또 이제 골치가 약간 아픈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지표가 많아서 좀 바빴단 날이고 오늘이 진짜예요. 오늘이 진짜예요. 이제 파월님이 이제 나오신단 말이죠. 이 시간대. 이 시간대가 진짜인데 문제는 이 사이에 또 개장이 껴있고 지표가 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소진되면 주가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펌핑이 돼 있거나 또는 언더슈팅이 걸려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환하는 현상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또 재료를 다 소진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이건 많이 빠진 거예요. 또.
어제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까지의 드랍 형태가 나와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여기에서 너무 투매가 나와버렸어요. 왜 투매가 나왔냐면 금리 민감주였던 기술주들이 깨져버렸죠. 금리 민감주의 기술주들이 깨져버렸어요. 잘 버틴다 했더니 이런 웬걸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약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친구들이 특히나 이제 M7 섹터들이 싸그리 무너지고 테슬라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 측면이 시장에 부담을 많이 준 거죠.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어제는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무너지긴 많이 무너졌다. 많이 무너졌다. 근데 재료를 다 소진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까지 빼버리면 오히려 시장이 이제는 또 반대의 의견이 되는 거죠. 어제는 재료 소진에 대한 관점의 접근이라 하면 지금은 반대로 재료 소진도 하기 전에 주가를 과도하게 했으면 오히려 반발력이 또 나타날 확률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장에 빨리 승부를 한번 보긴 볼 건데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어제는 그러고 나서 매매 포인트를 잡다가 안 잡혀버렸어요. 물량이 안 잡혀서 질질질 끌려가다가 좀 후반부에 겨우 매매해서 좀 어렵게 풀어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 포인트를 최대한 빨리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든 이기든. 그래서 지든 이기든 빨리 가져가 보면서 흐름을 먼저 태우고 대신 이제 길게 승부를 해볼 필요가 없는 게 어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난 PPI, CPI 때랑 똑같은데 원래 CPI 때 시장이 집중하고 있었는데 PPI 때 변동성이 터지고 CPI 때 변동성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표 때 변동성이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변동성이 좀 생각보다 밍밍하게 나타나면서 다음 흐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고르게 대비하시면서 준비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분명히 쉽지 않네요. 분명히 쉽지 않고 그리고 왜 쉽지 않냐면 너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예상보다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먼저 너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시장의 박자를 맞추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위치 이런 것들은 제 의견은 늘 동일하잖아요. 제가 시장이 오늘 빠졌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거나 또 시장이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간결하게 같은 방향성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스닥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의견은 너무 똑같은 게 이번 주 초에 드렸던 의견이잖아요. 이번 주 초라 하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 위치가 19,500이었어요. 이때 위치가 19,500이었는데 이때도 말씀드린 게 뭐였냐 2만 라인을 시도하겠지만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피로감이 있어서 안착은 제한적일 거다. 이게 월요일날 써드린 내용이잖아요. 월요일날 이때 가격이 19,543이었어요. 200포인트랑 약 5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구간이었고 19543은 어디냐 19543이 어디냐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리입니다. 이때 자리예요. 지금 저점이 얼마 19542잖아요. 이때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만을 보러 가는 자리는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2만을 안착하기는 어렵지 않겠는데 지금 그 의견에서 그냥 저는 계속 매매를 했을 뿐이에요. 역시나 그 관점에서 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이 달라지죠.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만을 더블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내려올 거라고 보고 한번 더 때려서 먹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따라 당겨서 2만을 쳤어요. 그럼 2만을 치면 이거 2만은 돌파예요, 돌파가 아닙니다. 돌파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건 추세적인 돌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바운스가 재료 소진도 하기 전에 또는 모멘텀이 나오기도 전에 항상 최근에 보면 한 발짝 먼저 움직인 경향이 있다. 근데 그 한 발짝 움직이고 난 뒤에 시장의 흐름들이 속임수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조심해서 대비하는 게 저는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리하게 내가 방향을 선취하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흐름을 조금 근접하는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 가지시고 잘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의견은 계속해서 개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접속하시면 되고요. 화면 더보기란에 화면 영상을 트시고 영상 하단부에 있는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주소 나와 있고요. 이곳에서 보셔도 되고 또는
영상 상단에 있는 1대1 문의하시면 관련돼서 소개해드리고 1대1 투자 상담 해드리지 않습니다.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오늘까지 혈투를 벌여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